파이아케아 경기. 다음 날 알키노스 왕은 배를 한 척 마련하고 오디세우스를 떠나보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마을 어귀의 방파제 앞에다 정박해두게 했다. 한낮이 되자 수많은 신하들이 궁전의 연회장에서 왕과 함께 점심을 들었다. 왕과 신하들이 점심을 들 동안 궁전의 음유시인은 노래를 불렀다. 음유시인은 장님이었다. 그 음유시인은 사람들이 새의 노래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새를 장님으로 만들 듯이 신들이 그의 노래를 더욱 그윽하게 하기 위해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노랫말에 맞게 수금을 뜯으면서 그는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왕 옆에서 노래를 듣고 있던 오디세우스는 흡사 거센 바람을 피하려는 사람이 그러듯이 혹은 무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사람이 그러듯이 겉옷을 끌어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던 알키노스 왕은 오디세우스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노래와 수금 반주가 끝나자 왕은 모두 밖으로 나가 노천극장에서 벌어지는 달리기와 씨름 같은 경기를 구경하자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모두 식탁을 뒤로하고 궁전 앞에 운동 경기장으로 나왔다. 젊은이들은 서둘러 경기에 참가했는데 그 중에는 왕의 세 아들도 있었다. 세 왕자는 달리기, 씨름,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등의 경기에 참가했다. 그런데 세 왕자들은 오랜 고생으로 몹시 지쳐 보이기는 하나 아무래도 몸매가 씨름꾼 같은 나그네도 경기에 참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왕자 중 하나인 라오다마스가 오디세우스에게 경기에 참가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오디세우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젊은이들이 오디세우스를 비웃었다. 그 중에 하나인 에우리알로스는 노골적으로 비웃으면서 이런 말까지 했다. 우리가 사과해야겠군요. 기껏해야 장사꾼 아니면 장사배의 선장일 터인 그대에게 씨름을 하자고 했으니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그대를 운동선수쯤 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이 말에 오디세우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두 눈 사이가 좁아졌다. 이렇게 나이를 먹고 전쟁과 방랑으로 형편없는 꼴이 되기는 했소만 내게도 좋은 시절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시절에 내게 깃들어 있던 것들이 아직 조금은 내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하니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겉옷 자락을 걷어 허리띠에 채울 생각도 않은 채 원반 중에서도 가장 크고 무거운 청동 원반을 집어 한 차례 돌려보고는 그대로 던졌다. 군중들은 활 모양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원반을 눈길로 뒤쫓다가 달려나가 원반 떨어진 자리를 살펴보았다. 오디세우스의 원반은 그날 가장 잘 던진 청년의 원반이 떨어진 자리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 있었다. 원반 던지기로 다시 기운을 차린 오디세우스는 권투든 씨름이든 활쏘기든 자신이 있는 사람은 나서라고 했다. 그러나 자기 나라 젊은이들이 모든 경기에서 차례로 망신을 당할 것 같다고 생각한 알키노스 왕은 정중하게 그 도전을 물리쳤다. 왕은 이렇게 말하고는 음유시인을 불러 춤꾼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수금을 타게 했다. 사람들이 물러나면서 둥그런 춤판이 만들어졌다. 음유시인은 수금을 들고 그 둥근 춤판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춤꾼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수금 소리에 맞추어 춤꾼들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연주하는 전쟁의 신 아레스와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의 사랑 노래는 여름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두 춤꾼이 반짝반짝 빛나는 공을 하나 들고 나와 춤추면서 공을 던지고 받기 시작했다. 한 춤꾼이 펄쩍 뛰어오르면서 공을 던지자 다른 춤꾼이 역시 펄쩍 뛰어오르면서 받는 동작이 되풀이되었다. 공중에서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춤꾼들을 둘러싸고 발을 굴러 장단을 맞추어 주었다. 정말 어느 누구도 겨룰 수 없는 기술이군요. 이같이 훌륭한 기술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혀를 내둘렀다. 춤이 끝나자 알키노스는
신하들을 주위로 불러 모으고는 항구에는 나그네 손님을 태우고 갈배가 기다리고 있으니 각자 나그네 손님에게 금붙이나 좋은 옷가지를 선물로 줄 것을 권했다. 그는 오디세우스를 모욕한 에우리알로스에게도 용서를 비는 선물을 내놓을 것을 권했다. 모두가 선물을 내놓는데 선선히 동의했다. 알키노스 왕 자신은 이름 있는 기술자가 세공한 커다란 금술잔, 왕비가 배를 짜서 만든 훌륭한 겉옷과 속옷을 선물로 내놓았다. 왕비 아레테는 이 선물을 향긋한 냄새가 나는 나무 상자에 넣어 오디세우스에게 건네주었다. 신하들도 차례로 선물을 가져오게 해서 항구의 방파제에서 기다리고 있는 배에다 싣게 했다. 에우리알로스는 손잡이가 은으로 되어 있고 칼집은 아주 오래 묵은 상아로 만들어진 청동 칼 한 자루를 선물로 주면서 공손하게 이렇게 말했다. 나그네 손님이시여, 그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혹시 손님께 욕을 했다면 그 욕은 바람에 날려가 버리기를 빌겠습니다. 모쪼록 신들께서 도우셔서 그대 고국의 항구에 안전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디세우스가 그 말을 받아 이렇게 응수했다. 나도 그대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대가 주는 화해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들이 그대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칼을 주셨지만 그대에게 이런 칼이 여러 자루 생겨 모자람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아름다운 칼의 끈을 어깨에다 걸었다. 이윽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궁전의 하녀들은 그를 욕실로 안내했다. 그는 하녀들이 준비한 약초 향내 나는 물에다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욕실에서 나와 연회장으로 들어가던 길에 궁전 기둥 아래 서 있는 나우시카 공주를 만났다. 강둑에서 만난 이래로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나라 풍습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연회장에서 남자들과 식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첫 만남은 곧 마지막 만남이 될 터였다.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건넸다. 공주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먼저 인사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순풍이 뱉기를 편안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시더라도 저를 너무 빨리 잊지는 말아주십시오. 오디세우스가 그 말에 대꾸했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가씨여,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말을 남기고는 연회장으로 들어가 알키노스 왕 옆에 자리를 잡았다. 식사가 계속될 동안 음유시인은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렀다. 그날 밤에는 특별히 트로이아 목마를 노래했다. 그는 머리가 좋고 재간이 무궁무진한 오디세우스가 목마를 만들게 한 경위 그리고 적군의 의심을 사지 않고 트로이아 성으로 그 목마를 끌고 들어간 사연을 노래로 불렀다. 이어서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특공대 용사들이 그 목마의 뱃속에 숨어있게 된 일과 그날 밤에 목마의 배를 열고 나와 트로이아 성의 성문을 연 경위를 노래로 불렀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아 전쟁의 참상과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무수한 부하들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다. 알키노스 왕은 다시 한번 그가 우는 것을 보았다. 알키노스 왕은 손짓으로 음유시인의 노래를 그치게 하고는 수고했다는 표시로 자기 접시에서 멧돼지 고기를 두툼하게 베어 음유시인에게 주었다. 음유시인이 물러앉자 왕은 옆에 있던 오디세우스에게 물었다. 트로이아 전쟁에 관한 노래만 들으면 나그네는 눈물을 흘리는 모양이요. 혹시 트로이아 전쟁 때 가까운 사람을 잃은 적이 있소? 트로이아 군대의 창에 친한 친구가 목숨을 잃기라도 했던 것이요? 그러자 나그네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이루 셀 수 없이 잃었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제가 바로 라에르테스의 아들 이타카 왕국의 왕 오디세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2척의 갤리온 선에다 부하들을 가득 싣고 가서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했습니다만
지금은 나 혼자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회장 안에 숨막힐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그 긴긴 침묵 속에서 연회장 한가운데 알키노스 왕 옆에 앉아있는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침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가 수금을 반주 삼아 무수한 음유시인들이 노래하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고대의 영웅이나 신들 이야기를 들었듯이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여, 여기에 오기까지 방황하면서 겪은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트로이아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사라진 뒤로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져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요. 오디세우스는 연회장 한가운데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방황할 당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외눈박이 거인 이야기에서부터 키르케 이야기, 저승세계를 다녀온 이야기, 스킬라와 카립디스 이야기, 태양신의 가축 이야기, 그 가축 때문에 부하들과 배를 깡그리 잃은 이야기, 칼립소의 섬으로 간 이야기까지 했다. 새벽이 오기 직전에 잔치와 이야기는 모두 끝났다. 파이아케아인들이 선물로 내놓은 금부치와 훌륭한 옷까지는 횃불이 밝혀진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로 옮겨졌다. 그들은 선물 꾸러미를 노자비들이 앉는 긴 의자 옆에다 쌓았다. 오디세우스는 항구까지 나온 왕과 왕비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왕비에게 금술잔을 준 것을 고맙게 여긴다면서 이렇게 인사했다. 왕비마마, 좋은 운수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마의 집안에 축복이 내리시기를 빕니다. 아드님, 따님, 백성들과 함께 내내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마마의 지아비이신 알키노스 왕께서도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는 배에 올라 두꺼운 겉옷과 융단으로 몸을 감쌌다. 이윽고 노자비들이 갤리온 선을 물 위로 밀고는 노자비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갤리온 선은 머나먼 이타카를 향해 항구를 빠져나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